네, 오늘은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6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때는 뭐 약간 필독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항상. 이게 이제 18년째 지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한 10년 정도는 거의 이거 언제 나오나 기다렸다가 막 사서 보고 할 정도로 꼭 읽어야 되는 책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뭐 살짝 또 그거는 좀 아닌 굳이 뭐 꼭 알아야 돼? 뭐 또 요즘 이렇게 알아도 또 이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관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그런데 또 그냥 지나가기는 뭔가 좀 섭섭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소비가 생활인 비즈니스고 이 트렌드 코리아는 다시 사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트렌드가 뭐 기술 트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소비 트렌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걸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는 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잖아요. 그 해의 띠에 맞춰서 내년이 이제 말띠 해죠. 그래서 홀스 파워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중간에 앞나 앞에 저 이제 단어의 앞자리를 넣어서 말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는 되게 막 진짜 센세이션하고 막 신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저것마저도 식상해지긴 했어요. 너무 뻔한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또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는 게 요즘 시대에는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굉장히 필요로 한 내용이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10가지인데 첫 번째는 휴먼 인 더 루프.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루프라는 게 뭔가 진행이 되고 돌아간다는 그 개념인데 진행이 되는 과정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AI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온 거는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AI를 그러면 얼마나 또 AI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AI는 내 삶에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보면 뚜렷하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럼 AI는 또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AI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고 우리가 사실 AI를 일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던 거는 이세돌 구단이 바둑으로 바둑은 당분간은 어떤 프로그램도 이 바둑은 경우의 수가 19 바이 19라서 경우의 수가 뭐 거의 너무 많아서 아무리 바둑이 연산을 잘해도 그거를 당분간은 이길 수 없다. 체스는 이게 빤하거든요, 숫자. 그래서 체스는 이미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한 지가 꽤 됐고,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는 말을 막 이렇게 듣고 조금 AI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막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거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AI는 우리가 챗 GPT라는 걸 통해 갖고 이제 훅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한 2, 3년 전 정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냐? 아이고, 없이도 살죠. 근데 이제 없이도 살면 굉장히 뒤떨어지는 약간 그 원신 취급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는 그런 거하고 좀 기술 이런 거 뭐 디지털 난 약간 거부감이 있어. 그거는 개인의 거부감이고요. 그렇게 해갖고는 원신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업무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방점이죠. AI 시대에 들어왔어도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켄타우로스처럼 그게 예전에 이제 막 달리는 걸 그거 사람들이 강한 이런 걸 꿈꿨을 때 말의 그 달리는 능력과 근데 말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이 머리는 사람의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AI를 떨쳐놓고도 뭐 살 수가 없고 AI를 그렇다고 뭐 내 삶의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AI를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달릴 때는 말의 다리가 필요하듯이
AI의 그런 힘이 필요로 한, 그런데 사람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럼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학습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질문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잘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그 결과치 그리고 다른 내용까지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문을 잘하냐. 그건 곧 학습이 잘 돼 있느냐는 거죠. 뭘 잘 알아야 질문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끊임없이 뭔가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서 매일 뭘 하는 것도 그래서 학습이잖아요. 새로운 걸 듣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냥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질문도 잘 못하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AI를 이제 AI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줘. 그러니까 뭐 하니까 얘가 막 정리도 잘 해주고 막 숫자 분석도 해갖고 결과도 탁 내주고 그러니까 AI를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AI가 만능인. 그래서 AI를 사실 지금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도 AI 없이 지금 숙제가 안 되고 그리고 회사 업무를 하는데도 AI를 뺀 업무는 지금 불가능한 시대예요. 이미. 그럼 AI는 이제 내 삶 속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뭐 그냥 궁금한 거 그냥 챗GPT에 물어보는 정도 수준이지 실제로 뭔가 이거 업무 그리고 뭐 학습 이런 쪽에서는 이미 그걸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이미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의존이 돼요. 그럼 의존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 의존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얘를 써먹긴 하되 걔 모든 걸 믿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또 거기에서 다시 이제 뭔가 요구를 하고 또 질문을 해서 최적의 값을 뽑아내는 사람. 그걸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걸 뭐 인구 통계를 내. 그런데 그냥 인구 통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내는 걸로 해갖고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과 인구 통계를 내는데 그걸 갖고 질문을 한 3단계쯤 더 들어가. 그래서 나오는 보고서는 똑같은 AI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지만 질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이 업무 능률이 한 40% 정도는 더 낮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더 넓게 보면 우리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내 사업 속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활용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활용을 지나서 완전 이해를 해야 돼. AI가 어떻게 이 값을 나한테 주는지, 그리고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는 걸 대답을 하는지. 그러니까 AI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해석하는 게 달라. 그러면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잘 써먹냐. 그러니까 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슬픈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AI를 얼마나 잘 아냐, 뭐. 그럼 AI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쟤는 도대체 어떻게 바둑으로 어렵다는 거를 이겨냈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기본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니까 사람의 머리를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에다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동물을 해. 그러면 동물은 발이 네 개 달려 있고 꼬리가 있고 몸에 털이 있고 요렇게 앞쪽에 대가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입력을 시켜. 그리고 구분을 하라 그러니까 얘가 계속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니까 대충 발 네 개 달리고 몸통이 있고 대가리 있고 꼬리 있는 거를 얘가 고양이 이렇게 하는데 개를 딱 표현을 하라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개와 고양이를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엄마가 개는 이렇고 고양이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구분을 하죠. 그래서 뭐 요즘 고양이상, 개상 이렇게 얼굴 보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딱 보면 쟤는 고양이상이야, 개상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구분을 확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얘는 왜 못할까? 그러니까 계속 얘를 그런 거를 키워드를 주면서 학습을 이렇게 내가 강제적으로 사람이 뭘 입력값으로 하니까 얘가 못했던 거죠.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넣어줘. 그러니까 얘가 금방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다?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엄청난 데이터 양을 가지고 얘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와 있던
바둑의 그 기보를 얘가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아는 프로 기사는 없어요. 근데 얘는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상대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로 해갖고 얘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를 닮아간다. 그 원리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전에 검색할 때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TV 딱 이러면 그 TV에 관련되는 거가 걸려 있는 뭐 여러 가지 쇼핑몰 그다음에 뭐 블로그 이런 거 딱 해갖고 얘가 그걸 해갖고 제일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순으로 쭉 해갖고 하는데 요즘은 문장으로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몇 평의 집이 있고 요즘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문장으로 막 해갖고 딱 주면 그거는 검색이 아니고 걔가 그 문장에 맞는 것들을 쭉 해갖고 축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했죠. 그, 뭐,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허라는 그 인공지능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뭐 영화래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너 이름이 뭐야? 인공지능한테 얘가 프로그램 딱 깔고 물어봤어요. 그 얘가 원래 이름이 없었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100분에 한 2초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의 장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쫙 리스트를 해고 뭐 정확히 숫자는 한 80만 개 되는 아이들이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거기에서 사라라는 거를 딱 꽂혀는 My name is 사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 사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순간적으로 그게 100분의 2초 걸렸대요.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렸으니까 거의 리얼 타임으로 한 거지. 그 원래 얘가 없었던 건데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얘가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뭘 해야 될지를 인식하는 거지. 원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너 이름 뭐야? 이러면 저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너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얘가 이름을 물어봤네.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름은 뭐고, 이름을 장명하는 건 뭐고, 여기를 검색을 쭉 해갖고 한 80만 개 이름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래서 나중에 뭐 왜 사라라고 했냐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좋고 예쁜 이름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그 중에서 하나를 탁 한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얘가 지금 어떤 정도 수준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지 된다. 근데 거기에 그거를 그렇게 AI의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AI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의 강점을 갖고 협업을 하는.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뺏고 내 어떤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AI를 잘 활용하는 경쟁자나 경쟁 회사가 내 일자리를 뺏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대요, 앞으로는. AI가 그냥 내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냥 그렇게 공포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AI를 잘 활용하면 AI를 가지고 내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필코노미. 이제는 감정이 돈이 된다. 이렇게 해요. 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물건을 뭘 사고 구매 결정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해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매 결정을 하죠.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걸 사고 싶어지고 어떤 누군가의 경험 그런 거를 통해 갖고 뭘 하는데 지금은 기분이나 감정이 또 그 소비에 굉장히 큰 동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요 목적으로 부상받는다. 그러니까 기분을 가지고 기분이 내가 어떠냐. 그러니까 소비의 기능이 소비는 이제 기능이 아니라 기분으로 뭐가 어떤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좋게 해주는 제품에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수건 같은 거, 뭐 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일반 수건보다는 좀 비싸겠죠. 근데 그게 내가 뭔가 호텔에서 내가 그런 있는 듯한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내 기분을 감정을 좋게 해줘. 그러면 그런 데다가 지불을 하는 거죠. 전체 인테리어를 못 고치더라도 조명 하나를 가지고 그게 그 조명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뭘 어떤 기능을 넣고 잘 만들까보다 그 사람이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어떤 기분을 전달할까를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 보면 소비자하고 뭘 할 때 그 기능 막, 이게 막 무슨 성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먹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이거 먹었을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서 뭔가 이게 좀 활력이 생길 거예요.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약간 좋은 기분만 강요하는 사회라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감정 자체가 뭔가 하나의 뭐 그 돈 이런 개념이니까 약간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듯한, 그래서 쿨해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자기가 부정적이고 약간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감정을 어디 가고 표현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뭔가 금기시한다는 거죠. 나는 항상 좋아? 자꾸 이러려고 하는 듯한 것도 있다. 뭐 이런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이제 제로 클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게 우리가 클릭 예전에 검색을 하면 검색을 딱 해갖고 내가 뭐 무슨 침대를 살 거야. 그럼 침대 딱 하면 쭉 뭐 리스트업이 쭉 되잖아요. 그러면 사이트들이 쭉 나오면 내가 뭐 블로그도 보고 아니면 쇼핑몰도 보고 해갖고 내가 클릭을 또 해갖고 들어가서 또 거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클릭을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카드 번호 넣고 클릭해갖고 결제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 클릭을 이제 제로 클릭이라는 클릭을 아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뭘 딱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거를 쭉 해서,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좀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해. 그러면 걔가 침대를 제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내가 내 경제 형편에 맞는 내 수입과 이런 걸 다 알아 얘가. 그래서 그걸 맞는 침대를 딱 제안을 하는 거죠. 너는 뭐 2인 가구니까, 아니 너는 1인 가구니까 이렇게 제안을 딱 해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나는 그럼 그냥 그걸로 해줘. 그럼 얘가 들어가고 결제까지 딱 해갖고 쇼핑을 끝내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클릭 없이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로 와 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라고도 얘기하고 클릭 없이 그냥 쇼핑을 다 끝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세 번째 키워드.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그 마지막에 뭐 이런 건 하겠죠. 결제할까? 그럼 결제해. 그럼 결제를 하겠죠. 뭐 이런 정도. 그게 휴먼 인드 루프 중에서 마지막에 사람이 그래도 뭐 최종 결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는 되겠죠. 레디 코어라는 게 레디가 뭐 준비라는 말이고 코어가 핵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변하고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로 가니까 이게 이제 뭐 돈이 이렇게 막 그 낭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하면 욜로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뭐 그냥 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준비된 상태가 이제 이 삶의 핵심이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하고 학습하고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들이 훨씬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다. 그럼 준비나 계획은 어떻게 하냐? 그럼 사람들이 그럼 그걸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내 미래는 뭘로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가 핵심인 시대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행 연습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 엄청 하고 리허설도 연습도 엄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리허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미리 사전에 해보게 하는 거. 사전 학습 그리고 예약 문화는 거의 자리 잡았잖아요. 지금 뭐 동네 진짜 어디 뭐 미용실 가더라도 예약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음식점도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준비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미리 예비해 둔다는 개념으로, 그게 우리가 보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험이 사실 그런 건데, 보험 상품들 중에 얼마 전에 그런 거를 한번 했을 때, 요즘 이렇게 뭘 보험회사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하는 거에 상품을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할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혼 상품을 개발을 했었대요. 그래서 둘이서 이혼하면 얼마를 주는 거야, 돈. 그래갖고 그걸 상품을 했는데 너무 이 수익성이 좋은 거지. 그래갖고 막 딱 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뭐 아마 금감원인가 어디 정부에서 리젝을 했대요. 야, 이혼을 조장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보험 들고 계속 이혼하고 보험 들고 이혼하고 그럴 정도로 뭔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레디코라는 게 되게 좀 요즘 핵심 중에 떠오르는 거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AX 조직. 그래서
이거는 뭐냐라면 어떤 조직이 AI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뭐 DX라는 거 얼마 전에 키워드에서 나왔었어요. 이거 그 뭐랄까 트렌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이제 뭔가 전환한다. 그래서 모든 업무나 회사 조직이 디지털을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평 문화라는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거는 수직하고는 안 맞으니까 디지털은.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거 AI도 디지털의 큰 범위 안에는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떤 회사의 조직이나 내가 업무를 할 때 AX 조직이라고 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이 다 개편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AI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게 최고의 경쟁력인 시대니까 내가 우리가 뭘 하더라도 AI를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직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는 게 AI 시대다.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연한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조직 구분이 분명했어요. 뭐 총무부서, 인사부서, 회계부서, 마케팅 부서, 뭐 영업부, 그다음에 뭐 생산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생산, 마케팅, 뭐 그런 총무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그게 한 단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의 프로젝트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당연히 직급이 없어지고 AS 시대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도 보면 관리 역량보다는 실무 역량이 훨씬 더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사람이 어떻게 다 해? 할 수 있는 이유가 AI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뭔가 값을 알아야지 마케팅에도 그게 값이 되고, 그럼 마케팅이 데이터가 나와야지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가격도 책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부서 단위로 전문 부서가 있는데 지금 AI를 그걸 다 시키면 얘가 다 해줘. 그러니까 그냥 뭘 딱 하면 훨씬 빠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업무를 모르고 내리는 결론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1인 다역의 시대가 지금 온다.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하고도 보면 아메이가, 우리는 사실 1인 다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갖고 뭐 제품도 설명하고 비전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데모도 뭐 하고 혼자서 뭐 그런 걸 다 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뭐 뭔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잡고 뭐 그런 또 뭔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내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담당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픽셀 라이프. 픽셀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요 화면을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점, 화소라고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소가 얼마나 더 숫자가 많느냐가 더 정밀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전에 뭐 무슨 뭐 몇만 화소다 그러면 와 되게 해상도 좋다. 해상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점수 도트 숫자니까. 근데 지금은 뭐 몇백만 화소 뭐 기본 이렇게 가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눈을 딱 보기에 거의 자연의 색상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막 화소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점이니까 얼마나 미세해요. 그러니까 픽셀 라이프라는 거는 그렇게 뭔가 연결되는 것보다는 단위 숫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처럼 작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리고 짧게 소비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크게 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뭔가를 또 바꾸고 싶어 하고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그게 소비 트렌드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몇 밀리였다 그러면 요즘은 그거의 3분의 1 정도, 옛날에 보면 샘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화장품 진열대가 꽉 있고 바디 제품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빨리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트렌드인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메가 트렌드다. 그리고 어떤 큰 뭔가 지금 말하자면 이거는 뭐라냐면 트렌드가 없어지는 시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트렌드가 끌고 갔다 그러면 요즘은 각자가 다 달라. 나는 뭐 이렇게 할래. 뭐 이렇게. 기본 큰 어떤 골격은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래서 짧은 소비 패턴이 소비를 좌우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보다는 제품 하나하나를 더 사람들이 찾는, 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팝업 스토어잖아요.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금방 생겼다가 뭐 짧게는 일주일, 길어봐야 한 달 정도 하고 없어지는 매장들. 성수동 가면 그런 팝업 스토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가고, 저거 우리 뭐 보고,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와서 사야지. 이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대요. 저기 뭐 여의도 가면 그, 그 현대 더몰 거기도 지하에 가면 그 음식 우리가 푸드코트 예전에 막 그러면 그거 있는데 와 저거 너무 맛있었다 그래갖고 막 친구 데리고 다음 주에 갔는데 없어졌어. 팝업이야 그것도 다 팝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짧고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음에는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소비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욕구 자체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양해진다. 이런 게 요즘에 하나의 또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해서 디코딩이라는 게 뭐 암호 해독 이런 의미잖아요. 가격을 해독? 뭐 이런 거니까 가격을 구조를 다 파헤치는 소비자들이 알고 이제 점점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정보도 접근하기가 쉽고 똑똑하니까 다 아는 거지. 다 분석해 보면 이게 얼마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원가, 유통 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일일이 조사해서 가격에 분석을 하고 내 그게 가치관에 맞는지를 결정한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좀 뒤집어졌던 게 디올의 그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이다. 이렇게 딱 실제로 분석해보면 진짜 8만 원이었어요. 그뭐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8만 원인데 그게 뭐 380만 원인가 이랬대요. 가격이. 그게 도대체 몇 배야? 그게 이해가 되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람이 나눠진대요. 나는 그걸 딱 보고 속았네, 그동안. 그러니까 디올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저걸 8만 원짜리를 38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저게 브랜드 가치지. 8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거를 내가 380만 원 주고 사람들이 소비할 때는 저게 얼마나 뭔가 명품의 어떤 가치가 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사람의 개인 성향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해내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똑똑해지기 때문에 괜히 가격 갖고 뭐 속된 말로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막 이렇게 넘겨서 막 바가지 씌우고 이러는 거. 그 요즘 어디 관광지 이런 데서도 왜 뭐 이렇게 해갖고 잘못 바가지 씌우고 막 함부로 했다가는 속된 말로 개작살 나잖아요. 아주 자기 집만 개작살 나니까 그 동네가 다 아주 그냥 박살 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내가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을 훨씬 더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간대요. 그런 욕구가 뭐냐 그러면 원가를 파괴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퀄리티가 훨씬 좋은 것들.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돈을 주고 사는데 그 정도 품질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명품이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그리고 뭐 가치 이런 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구매를 하는 그래서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이 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건강지능 HQ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시대가 세 가지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직접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한대요. 내가 좀 어디가 아파 그러면 논문을 다 검색을 해 보는 거야. 그뭐 내가 뭐 장이 안 좋아? 그럼 장에 대한 논문을 막 외우고, 근데 검색 딱 하면 요즘 AI가 번역 다 해주니까 그걸 다 이제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보고 요즘 의사들이 너무 피곤하대요. 환자들이 막 이 논문 다 읽어보고 와갖고 막 그걸 갖고 막 질문하는데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자기 보지도 못한 논문을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피곤하다는 거지, 의사들이.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시술 같은 것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의사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판단해. 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내가 운동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IQ, 그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IQ 너 얼마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EQ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계지수. 그래서 사회생활하고 이럴 때 이 EQ가 좋은 사람들이 잘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EQ가 막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감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중요시하던 때가 왔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건강지수, HQ. 지금은 건강의 열풍.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의 스펙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감성적으로 뛰어나도 건강이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머리 좋아서 다 소용없고 아무리 내가 관계가 좋아도 건강이 망가지면 관계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가 지금 HQ예요.
건강관리 열풍. 그래서 러닝, 뭐 각종 운동 지금 뭐 다 뛰잖아요. 다 뛰고 뭐 그 헬스 엄청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뭔가 그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를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막연하게 뭐 몇 가지 그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외국 논문을 찾아볼 정도로 되니까 데이터로 내 건강을 통제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사람들이 키우고 있다는 거죠.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 자가 진단이 기본인 거. 그래서 이따가 홍석희 사장님이 하시겠지만 웰니스랩 같은 경우는 완전 이게 이제 대박인 거죠. 그렇게 해갖고 내가 스스로 계속 나의 상태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입력하고 관리하고 지금은 초기 모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다 얻지는 못하지만 그게 계속 더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겠죠. 더 많은 값을 넣고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나는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나중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의사가 하는 조언보다도 내가 그런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나에게 맞는 건강 솔루션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걸 하죠. 물론 질병으로 갔을 때는 치료를 해야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애매한 상태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HQ. 그리고 1.5가구. 뭐, 그니까, 어,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30%, 40%까지도 뭐 1인 가구가 지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는 좀 외로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관계 그 지향적인 게 많아서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자율성에다가 0.5라는 연결감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1.5가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참 애매하죠, 이것도.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는 유연한 거고 한 집에 살지만 독립적인 거는 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어떤 집 설계도 그러니까 동선이나 이런 거 안 겹치고 한 군데서 모여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각자 생활을 보장되는 쪽으로 집 설계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1.5가구 냉장고도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각자 먹는 게 자기 칸이 따로져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아들 칸, 엄마 칸, 아빠 칸, 뭐 딸 칸, 그래갖고 각자 그 냉장고에 다른 사람 구역거는 일단 인정해주고 침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 상 차려놓고 같이 막 먹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고 밥 먹는 시간도 요즘은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저녁은 꼭 같이 먹어야지. 이것도 약간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는 거지. 먹는 게 다른데 얘는 지금 관리하느라고 뭐 채식만 하고 얘는 지금 그거 하느라고 닭가슴살만 먹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먹는 게 다른데 그게 한 상에 놓고 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다 따라지는.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게 그 뭔가 그래서 외로운 건 싫지만 서로 구속하는 것도 싫어. 어 그래서 혼자는 외롭지만 같이 있으면 괴롭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외로운 것도 싫고 괴로운 것도 싫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지금 점점 앞으로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연합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쪽으로 간다. 마지막은 근본이즘. 이거는 이제 AI에 대한 저항이죠. 너무 막 미치겠어. 뭐 빨리 변하고 정신 못 차리겠어. 쟤를 따라가느니, 나는 그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그러니까 알고리즘 예측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죠. 변치 않은 근본을 향한 갈증,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만이 가진 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본에 대한 향수. 아무리 뭐가 바뀌고 변해도, 어, 변하지 않는 그 뿌리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의 중요성. 그러니까 요즘 이 트렌드들을 보면 약간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픽셀 라이프하고 뭐 AS 조직 이런 거하고 또 약간 또 뭐가 좀 약간 충돌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지금 10번하고 확 충돌이 일어난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하나를 인정 안 해.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야, 그거 트렌드라고 난 인정 못 하겠어. 난 이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이 막 사람들이 메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대원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나라 박물관 기준으로 세계 지금 5대 박물관 안에 들어갔거든요. 박물관 기준. 뭐 루브르, 뭐 대형 박물관, 뭐 바티칸 이런 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5위 안에 들어가요.
관람객 기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근본에 대한 향수, 물론 박물관은 그만의, 그래서 사람들이 박물관을 더 많이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캐대언 이후에 더 증폭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이 움직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계속 있었대요. 그게 뭐냐라면 AI에 대한 사람들이 뭔가 저항, 반항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뿌리, 근본적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또 트렌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뭔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회사들이 결국은 각광을 받는 거다. 아메이 같은 회사가 그렇잖아요. 뭐 아메이의 뭐 창립 이념, 자유, 가족, 보상, 희망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핵심 가치, 뭐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뭐 팀워크에 관련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변하는 것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런 게 바뀌겠어요? 자유, 가족, 보상, 희망 이런 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뿌리가 튼튼한 회사들이 결국은 아까 브랜드가 필요 없고 팝업 이런 것 쪽에서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또 그래도 그 명품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회사들이 또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뒤죽박죽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이 지금 트렌드를 쭉 살펴보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에 대한 어떤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걸 지키는 회사나 사람이 성공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제가 딱 보면 그래요. 미팅의 중요성이 너무 시스템.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하고 무슨 뭐 줌 미팅을 우리가 하고 뭐가 바뀌어서 AI를 통해 서 건강이 분석이 되고 뭘 해서 뭐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팀워크 비즈니스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오디오를 계속 이렇게 들어봐도 옛날에 성공한 분의 오디오도 있고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가 된 분의 오디오도 있고 아무리 다 들어봐도 공통적으로 딱 겹치는 근본이즘은 뭐냐면 미팅이에요. 결국은 그 미팅에서 내가 뭐 벗어난 어떤 뭐 아무리 세상이 빠른 트랜스포메이션이 와도 이거는 안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봐도 그런 거는 확신은 들어요. 우리가 근본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 뭐냐? 중심에 미팅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뭐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 지나가도 될 말들이에요, 대충. 그래서 어쨌든 AI 시대가 되게 깊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사업적으로 키워드 한 3개 정도 꼽아보면 레디 코어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지금 삶의 핵심이 되는 무조건 저건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대충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 그래서 건강은 지금부터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뭔가 공부하고 관리해 나가야지만 되는. 그래서 최고의 스펙이 건강이다. 그럼 IQ, EQ를 넘어서는 HQ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걸 뭘로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풀어 나갈 게 지금은 뭐 키워드가 딱 나오잖아요, 벌써. 그렇게 딱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근본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은 핵심 가치들이 있는 거고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비즈니스가 디지털화돼도 결국 바뀌지 않아야 될 거는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고 직접 뭔가 공감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6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